대한민국 헌정사 76년,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건 3번입니다. 2004년, 2016년, 2024년. 한 번은 기각됐고 2번은 파면됐습니다. 3번 모두 헌법재판소가 판단했고 3번 모두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3번의 탄핵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단은 무엇이었는지, 국회는 어떤 표결을 했는지,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치적 해석 없이 기록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핵입니다.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움직였습니다. 3월 3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커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제적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 가결. 소추 사유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선거중립 의무 위반, 측근 비리, 그리고 국정수행 능력 부족.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민의 반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시작됩니다. 서울, 광화문, 시청 앞,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국회가 민의를 무시했다는 분노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립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참패합니다.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합니다. 국민이 투표로 답한 겁니다. 5월 14일 헌법재판소 선고. 재판관 9명 중 찬성 2명, 반대 7명.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발언, 재신임 국민투표 제한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탄핵이 인용될 것 같지만 판결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반은 인정했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본 겁니다. 핵심은 중대성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탄핵의 기준선을 제시한 순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후 나머지 임기를 마치고 2008년 2월 퇴임합니다. 이 판결이 남긴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법 위반이 곧 파면 사유는 아니다. 이 기준은 12년 뒤 2번째 탄핵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대체 2번째 탄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12년 뒤 2016년 이번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과 민간인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 인사정보, 외교 기밀이 민간인 최순실에게 사전 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순실은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출된 적도, 임명된 적도, 보안 허가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보도가 쏟아집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금 774억 원이 모였고
이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최순실 씨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들은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주최 측 추산 약 2만 명.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 규모가 커집니다. 11월 12일 3차 집회 약 100만 명, 11월 26일 5차 집회 약 190만 명, 12월 3일 6차 집회 주최 측 추산 232만 명.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10차 집회까지 누적 참가 인원이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단일 의제로 1,000만 명이 모인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태극기 집회도 열렸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도시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린 겁니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제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추 사유의 핵심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약 3개월간의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합니다. 총 17차례의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긴급으로 타전했습니다. CNN은 팍아웃이라는 제목으로, BBC는 생중계로, 뉴욕타임즈는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판단은 이겁니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로 그 중대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 12년 전 노무현 탄핵에서 기각의 근거였던 중대성 기준이 이번에는 파면의 근거로 작용한 겁니다. 같은 기준, 다른 결론. 차이는 위반의 성격과 규모에 있었습니다. 파면 결정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합니다.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됩니다. 투표율 77.2%,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2018년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됩니다. 항소심, 대법원을 거쳐 최종 징역 20년이 확정됩니다. 형량대로라면 87세인 2039년에야 만기 출소가 가능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결정합니다. 수감 기간 약 4년 9개월. 사면 사유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도 반대했던 국민도 이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탄핵입니다. 2024년. 이번에는 발언도 아니고 비선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합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핵심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돼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군 병력이 국회 주변에 배치됩니다. 같은 시각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향합니다. 일부 의원은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합니다. 시민들도 국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새벽 1시 1분 국회 본회의. 국회의원 190명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헌법 제77조 사항에 따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비상계엄이 해제됩니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짧은 비상계엄이었습니다. 12월 7일 야당이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에 의결 정족수의 미달, 무산됩니다. 바로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제적의원 300명 중 204명 찬성, 가결. 이번에는 여당 의원 일부가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였습니다. 소추 사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로 든 국회의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이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도시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파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었습니다. AP통신은 군대를 국회로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계엄 시도가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좌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그 중대성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 세 번째 탄핵에서도 기준은 동일했습니다. 중대성. 파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구속 기소, 이후 불구속 재판, 그리고 추가 혐의로 재구속. 2026년 4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세 번의 탄핵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2004년 노무현, 소추 사유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국회 찬성 193명, 제적의원 대비 71%,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각, 위반이지만 중대하지 않다, 직무정지 63일, 이후 임기 마침. 2016년 박근혜, 소추 사유는 국정농단, 권한남용, 국회 찬성 234명, 제적의원 대비 78%,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용, 전원일치 파면, 직무정지 91일, 이후 구속, 징역 20년 확정, 4년 9개월 수감 후 특별사면. 2024년 윤석열,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 찬성 204명, 제적의원 대비 68%,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용, 전원일치 파면, 직무정지 111일, 이후 내란 혐의 형사재판 진행 중. 세 번 모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것. 둘째, 국민이 광장에 나왔다는 것. 셋째, 판단의 기준은 항상 중대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 모두 달랐던 것도 있습니다. 2004년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은 총선에서 답했고 헌법재판소는 기각했습니다. 2016년에는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누적 1,000만 명이 광장에 섰고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파면했습니다. 2024년에는 양쪽 모두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같은 도시에서 동시에 울렸고 헌법재판소는 다시 전원 일치로 파면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세 번의 탄핵을 지켜보면서 공통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이 나라의 헌법 제1조 2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6년 헌정사에서 세 번의 탄핵,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판단.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세 번 작동했습니다. 한 번은 멈췄고
2번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국민은 지켜봤습니다. 광장에서, 투표소에서, 화면 앞에서.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읽을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